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11번부터 15번까지 할 거고요.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먼저 나와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상황을 먼저 볼게요. 갑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요. 변경 신청을 합니다. 갑의 주민등록제는 A광역시 B 구예요. 주민번호는 이렇다고 합니다. 보기 1번 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갑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이 위원회는요, 인용 결정을 하면서 다른 번호로 변경 권한이 있다. 3번 위원회에 번호 변경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요,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 앞번호는 그대로고요, 뒷번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번호가 변경된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 5번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키워드 잡았고 주체들 다 파악을 했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땡땡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지사는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광역시장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각호를 보면은 여기 재산상의 피해 있으니까 나머지 안 읽으셔도 돼요. 자, 2항 갑니다. 제1항의 신청 또는 5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시장 등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은 땡땡부에 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자, 지금 A광역시 B구에 살잖아요. 근데 광역시장은 제외니까 1번에 광역시장이 아니라 B구 구청장이 돼야 될 겁니다. 1번 틀렸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장 등은 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통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등이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나가리. 3번 번호의 앞 6자리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변경 가능함. 그 다음 사망의 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위원회에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과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필요한 것만 읽으면 시간 단축도 되고 정확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2번 뭐 유사하죠. 1번 봅니다. 물품 출납 공무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체들 파악 잘해야 돼요. 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재량으로 물품 출납을 못합니다. 재량권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2번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비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한테 위임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 계약 담당 공무원 물품을 국가시설에 보관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국가 외의 자의시설에 보관이 가능하다. 4번 물품 수거 관리 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에 물품이 필요할 경우 물품 관리관이요 필요할 때마다 출납 공무원에게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 5번 물품 출납 공무원 물품 중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주체를 헷갈리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문에서 주체를 잘 봐야 됩니다. 땡땡조 각 중앙관서회장은 소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번 없다 틀렸죠? 다시 지문 위임받은 공무원을요 물품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이 물품관리관은요 수급관리 계획에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물품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4번 출납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 계약 담당 공무원은요 청구가 있으면 뭐 이거 위에랑 같은 내용이니까 패스 땡땡 주어 갑니다. 물품은 국가시설에 보관해야 돼요. 다만 나옵니다. 이제 국가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국가 외 자의시설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체가 물품관리관이잖아요. 3번 틀렸고요. 물품관리관은 출납하게 하려면 출납 공무원에게 명백히 해서 출납을 명해야 됩니다.
이 공무원은요, 이 명령이 없으면 출납을 못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출납할 수 없다. 재량권이 없다. 맞고요. 그럼 우리 나머지 5번은 수선만 찾으면 돼요. 수선. 이 수선 얘기가 있고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 주체가 물품관리관이잖아요. 출납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이 문제는 주체만 잘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다음 근거를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릅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갑과 을, 뭐 병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상황을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갑이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을의 우편물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갑이 을과의 정책 용역 수행 대화를 녹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자, 갑이 을과 병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공개하면요 1천만 원의 벌금. 이동통신 사업자 갑이 을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 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좀 복잡합니다.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지금 보기 5번이 나올 것 같아요. 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감청,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지금 이거 1항에 위반해서 우편물을 검열을 한 거잖아요. 불법으로. 그죠? 그러면은 2년의 징역, 3년의 자격정지. 이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가능하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표시해 볼게요. 네, 이렇게 3번, 4번, 1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보시면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을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는 그 타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대화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틀렸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글과 지원 대상 후보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F가 받는 지원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 이제 법령 문제에서 벗어나서 퀴즈 문제로 다시 돌아왔고요. 땡땡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 사업 예산 6억을 지원하려 합니다.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일단은 후보가 이렇게 있고요. 2020년도 총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해요. 500억 이상들을 다 날리면요. A랑 B는 날라갑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 체크합시다. 인공지능, 비대면, 백신 이렇게 있네요. 다음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 내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분야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소요 광고비 곱하기 2020년도 총 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해줍니다. 소요 광고비랑 매출이요. 여기 1200, 1200, 1000, 600, 120이 됩니다. 그럼 작은 순서대로 매겨야 되는데 우선 지원 대상 먼저 매기는 거예요. 여기 1순위, 그 다음에 여기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류랑 농산물, F랑 C 중에서는 F가 작으니까 이게 4순위고 5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주된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 지원금 상한액은 1억 2천만 원이나 해당 기업의 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00억 원 이하 얘랑 얘죠. F랑 G에 해당이 되고요.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즉 얘네 둘은 2억 4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단 소요 광고비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소요 광고비가 2억이고 여기 3억이잖아요. 그럼 G는 2억까지 가능하고요. F는 2.4억까지 가능하겠네요. 파란색으로 좀 정리해서 적어놨고요. 위의 지원금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6억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놓치면 틀리게 돼 있어요. 6억이 한도라는 거 기억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G가 2억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 E가 가져가는 건데요. 한도 1억 2천만 원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D도 1억 2천만 원까지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F인데요.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게 이거 계산하면 이제 1.6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F는 1억 6천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네요. 이 예산 소진 한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답을 5번으로 찍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항상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이고요. 요거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우를 따져주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좀 정신만 바짝 차리고 빨리빨리 이제 손 노가다 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서 전 직원 57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출범. 조직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이고요. 5, 6,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단,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5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은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5, 6, 7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이 한 개씩은 꼭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 더하면 18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7팀을 가지고 39명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제 여기를 구해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기를 활용합니다. 최대 몇 팀이 가능하냐? 7팀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미 한 팀씩은 배정이 돼 있어요. 6팀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5, 6에 30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만. 남은 한 팀 가지고 39 빼기 30, 9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최대 한 팀에 7명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각이 됩니다.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따져보면 이 5명인 팀이 6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5명이에요, 그러면. 남은 두 팀 가지고 39 빼기 25, 총 14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7, 24에서 여기 두 팀 넣어주면은 14명에서 총 7팀 가지고 39명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6팀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최소팀이 3이냐 4냐의 문제잖아요. 먼저 3이라고 가정을 해서 풉시다. 이미 한 팀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두 팀을 더 배정해주면 10명이죠? 그러면 7팀 중에 두 팀 배정했으니까 남은 5팀 가지고 29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남은 5팀을 이 6명 팀에 몰빵을 하면 5, 6에 30 해가지고 한 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티어라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최소 4개인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이미 한 팀 배정돼 있으니까 3팀 배정해주면 되죠. 그러면 15명이고요. 그럼 남은 7 빼기 3에서 4팀 가지고 39 빼기 15, 24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6에다가 4 곱하면 이렇게 24 나오잖아요. 예, 이게 6명 팀으로 다 배정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명인 게 이제 4팀이 되는 거고, 6명인 게 5팀이 되고, 7명인 게 한 팀이 돼서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보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